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폭망한 이야기.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만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A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고 친구 B는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할 때요. 그래서 A의 말을 들었더니 이번엔 친구 C가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도 특히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농부와 당나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자신만의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나이 많은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키우던 당나귀 한 마리를 팔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농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아들과 함께 천천히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농부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당나귀를 좋은 값에 팔고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농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당나귀를 타고 편하게 가면 될 텐데.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농부는 지금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을 텐데 갑자기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그냥 내 방식대로 하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맞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농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극구 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나귀 등에 올라타게 했어요.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농부는 걸어가고 있어요. 농부는 이제 됐겠지? 아낙네들 말대로 했으니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생이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잠시 후 그들은 두 명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의 반응은 아까 아낙네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왜 저 어린 놈이 늙고 힘없는 아버지는 걸어가게 하고 자기만 당나귀를 타고 가나?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떠세요?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까는 당나귀를 타지 않는다고 멍청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아들이 타고 있으니까 아들을 불효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농부의 얼굴이 다소 붉어졌습니다. 아마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묘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둘러 아들을 내리게 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당나귀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때부터 농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미로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SNS에 뭔가 올렸는데 댓글로 이런저런 의견들이 달리면 우리도 농부처럼 매우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야,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 저렇게 하자. 결국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농부의 갈등과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농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라고 농부는 뿌듯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농장 앞을 지나갈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참 인정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군요. 당신만 편안히 당나귀를 타고 불쌍한 당신의 어린 아들은 걸어가게 하다니. 여러분,
이쯤 되면 농부가 얼마나 지쳤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까는 아들이 타면 불효라고 했고, 이번엔 자신이 타면 매정하다고 하네요. 농부는 이제 뭔가 상황을 파악했을 거예요. 아, 내가 뭘 해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즉시 아들에게 자신의 등 뒤에 올라타라고 말했어요. 이제 부자가 함께 당나귀를 타게 된 상황인 거죠. 이제야 완벽하군. 이제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들은 양치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말이 또 달랐어요. 그것은 당나귀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작은 당나귀 등 위에 사람을 2명이나 태우는 것은 당나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동입니다. 이 순간 농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으면 멍청하다. 아들만 타면 불효다. 자신만 타면 매정하다. 둘 다 타면 동물 학대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농부와 아들은 즉시 당나귀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당나귀의 다리를 긴 막대기에 묶어서 등 위에 들쳐매고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당나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려다 보니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른 거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이 희한한 광경을 보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들과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당나귀가 이 웃음소리에 겁을 먹고 버둥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죠. 막대기에 매달린 채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리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농부와 아들이 당나귀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길고 좁은 다리를 건너던 중 그만 다리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당나귀와 함께 개울로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농부와 아들은 줏대 없이 행동한 자신의 태도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농부가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아낙네, 노인들, 농부, 양치기 소년.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죠. 하지만 그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려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농부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 없었던 거죠. 만약 농부가 우리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것이니까 당나귀가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세 번째, 비판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한다. 우리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누군가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중요한 건 그 모든 비판에 일일이 대꾸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어떤 비판이 정말 가치 있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에서 상사는 A라고 하고 동료는 B라고 하고 후배는 C라고 할 때, 부모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고 친구들은 저렇게 살라고 할 때, 인터넷에서는 이게 트렌드라고 하고 현실에서는 저게 실용적이라고 할 때, 이럴 때 농부처럼 주변의 모든 의견에 휘둘린다면 결국 우리도 개울에 빠지는 난처하고 우스운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되 자신만의 기준은 절대 잃지 마세요. 물론 나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타인의 조언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조언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조언과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는 농부처럼 기준과 방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타인의 의견과 조언은 자신의 목적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선택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최소한 자신만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선택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기준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